헌재 사무차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형진 재판관님 건으로 헌재가 정말 사상 초유의 어떤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신 거 소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표정만 봐도 너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얼마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헌재가 신뢰와 권위를 계속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 과거의 이제 예들을 사례들을 좀 참조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상 헌법재판관 본인이 저지르는 어떤 비위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징계나 처벌 절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국회가 탄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 아시죠? 무슨 일인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대법원장께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지나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거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대법관으로 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이 재판 개입으로 알려져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임위가 열리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시지요. 그러니까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 못 보셨다면은 돌아가셔서 소장님의 적절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과 입장 표명이 있으실 거를 권한다 하는 말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그 헌재 심판 규칙이 있던데요. 그 10조 1항을 보면 헌재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서를 그냥 제출하면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헌재가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저희가 그 요청하는 경우는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선별해서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소위 검찰개혁법안,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경찰과의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분명히 이해관계 기관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따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가 국가기관이니까 제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출하면 그냥 접수하는 거고 헌재가 요청한 전례는 없다. 그다음에 행정처 차장님, 그 아까 이제 인사검증 얘기 박주민 의원이 잠깐 했는데 제가 그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난 정부에서 대법관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해석상의 문제나 뭐 이런 거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최종적인 임명권은 있지만 또 국회도 임명 과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그런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관행이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실무자로서 대법원이 검증 자료를 보내오시는 걸 보면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수준에 비춰봐서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뭐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한 관여를 통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국감 때 제가 그 윤리감사관님이죠. 행정처에 윤리감사관님께 법정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변협에서 그 접수한 법관 평가나 이런 거에 의하면 지금도 법정에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법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최근 보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인신모욕을 하는 경우까지는 지금 거기까지 나가는 경우는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소장이라고 썼냐 원고한테 당신 임신한 거냐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법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전에 뭐 법정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고 뭐 어찌 보면은 그냥 재판부나 법관의 양심이나 개인적 판단에 맡기고 계신 것만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계속 강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관도 징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권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행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부들이 다 과도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처해 있는 여건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언행을 할 수 있는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막말의 원인이 이 법관 개인의 인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쭉 누적돼 왔던 것이 이상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사건 부담의 과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소송 대리인의 태도나 여러 가지 관련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재판받으러 가서 그 떨리는 심정으로 법관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 분은 도대체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특권층 내지는 선민의식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행정처가 그런 점들은 좀 파악하셔서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좀 진짜로 이건 발본색원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모니터링하고 알리고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원인을 좀 더 분석해야지 대책도 그렇습니다. 나온다라는 예. 그 취지 말씀을 예. 좀 유념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정감사가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꼭 좀 그것들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네, 방향으로.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탄.